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는 여자입니다. 어린 딸이 둘이 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된 관계로 시어머니가 제 딸들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프신 기억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남들처럼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학교 행사에도 늘 외할머니가 오시곤 했었는데 저는 그게 마냥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늘 외할머니가 학교에 오는 걸 보고서 저를 놀려대곤 했어요. 엄마가 없다고요. 학교 운동회 때도 소풍 때도 늘 엄마는 제 곁에 없었어요. 집에 가면 늘 엄마가 인상을 찌푸리며 저에게 외할머니 말씀을 잘 들으라면서 짜증도 내고 화도 많이 내곤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무섭기만 했고 싫었어요. 제가 엄마가 싫어서 엄마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지 않으면 외할머니께서 저를 혼내키셨어요. 그것도 싫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병원에 가셨다고 했는데 외할머니가 몹시도 슬피 우셨어도 저는 그다지 슬프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란 존재는 저에겐 이렇다 할 추억거리도 없이 그저 아픈 모습만 보여주고 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리움 같은 것도 없었어요. 대신에 저에게는 아빠란 든든한 존재가 큰 버팀목이었어요.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으셨어요. 몸이 약했던 엄마였지만 사랑했던지라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를 낳지 않았더라면 병세는 더 악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저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상태라서 엄마를 잘 떠나보낼 수 있었다고 했고 남아있는 저 하나만 보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그러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를 잘 키우겠느라고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도 재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사귀는 아주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결혼은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와 고모들이 재혼하라면서 저를 데려가 키워주겠다는 말에도 절대로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대요. 그런 아빠를 저는 엄마 대신으로 생각하며 의지하며 지내왔는데 세월엔 창사가 없다는 말이 맞는 듯 싶더라고요. 그토록 건강하셨던 아빠가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휴직을 내면서까지 아빠의 간병을 맡아 했어요. 처음에는 친정아빠의 암말기 진단 소식에 저를 위로를 하며 함께 마음 아팠는 듯 하시더니 2달쯤 되어가자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그렇다고 회사까지 제쳐두고 병간호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옛말에 딸은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는데 무슨 병간호를 하러 원종을 하는지. 제 앞에다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서가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과 모여 앉아서 그렇게 저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불만스러워한다고 전해줬는데 참 불쾌했습니다. 친정아빠의 병간호를 맡아 사고는 있었어도 시댁 행사에는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었어요. 저 혼자서 병간호 하기에는 벅차는 일이라서 비싼 비용을 지불해가며 남자 간호사를 고용해서 내 필요한 시간들을 벌고 있었어요. 집안 살림도 소홀히 한 적도 없었고요. 그걸 두고 동서가 저에게 그랬어요. 형님, 말도 마세요. 형님 앞에서는 요만큼만도 말도 못하면서 얼마나 형님이 없는 데서는 형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내 부모를 병간호로 하는데 무슨 불만이란 거지? 그러자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네, 조그만 시골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돈 푼개나 있을 리가 없는데 아들 등에 빨대 꽂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친정아버지 병원비며 간병비를 다 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에게 덤태기 씌울까 봐 그런다 그건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대놓고 말을 못하고 속이 터져 죽는다는 표정이에요. 형님만 그냥 모른 척하고 알고 있어요. 괜히 내가 말한 걸 알면 나한테 불똥 떨어지니까요. 저는 그 말에 열이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말에는 갈수록 위중해지는 아버지의 병세 때문에 별 신경 쓸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냐? 아니에요. 잠깐 집에 들렀어요. 사도는 좀 어떠시냐? 네,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일이세요? 참 큰일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살림하는 여자가 맨날 병원에만 붙어 있어야 되겠니? 지금이 몇 달째냐? 어머니, 그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뭐? 어째 네 말이 거슬린다? 내가 못할 소리를 했냐? 그럼 그게 할 소리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간병하는 게 그게 못할 짓이냐고요. 그러자 완전 웃기다는 식으로 아예 닦아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돌았나? 어디다 큰 소리야? 막말로 네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누워 계신 지가 몇 달째인 줄이나 알긴 아냐? 기약이 없지라니.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네 친정아버지한테 하던 것처럼만 나한테 좀 해봐라. 걸핏하면 병간호답시고 네가 시댁이라고 문턱은 밟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병간호도 뭐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회사도 다니면서 시집을 왔으면 시댁 식구도 좀 챙기면서 해야지. 어머니,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친정아버지 병원비를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다. 내가 모른 줄 아니? 내가 이미 병원에 다 알아봤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니? 날이면 날마다 회사 일도 하지 않고 네가 네 아버지 병간호만 하면 그 돈은 누가 낼 건데 그러냐? 그게 다 내 아들 믿고 그러는 거 아니냐? 홀로 산다고 맨날 친정에 내려가서 내 아들 고생을 축도로 시키고 너네 애들은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키워주고 있는데 네 친정아버지는 이제껏 너희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친정아버지니까 죽던지 말던지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감히 달려든다면서 화를 내셨어요. 목소리 낮춰라. 어디다 대고 큰소리치냐? 너는 염치 좀 있어봐라. 네 친정아버지를 내버려 두라고 했냐? 조금은 미안해할 줄도 알고 머리 숙이는 맛도 있어야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미안하거나 머리를 숙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신 어머니가 정말 우습네요. 아들 돈으로 친정아버지 병원비를 댈까 봐 벌벌 떠시는가 본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속보이네요. 시어머니 갑질만 할 생각에 며느리 무서운 줄 모르시나 본데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딸들은 앞으로 키워주실 필요가 없다며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생각해서 손녀들을 키워주셨나요? 그저 손녀딸 이쁘고 피부칠해서 키워주셨으면서 유독 며느리에게 생색을 내는 꼴이라니 정말 싫었어요. 시어머니 전화를 그렇게 당돌하게 끊었다며 신디가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대꾸도 않고 바로 끊어버렸더니 톡이 계속해서 날아왔어요. 변망덕하다고 하지를 않나. 엄마 없이 자라서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고 하지를 않나. 그런 싸가지로는 연밖에 답이 없다고 하지를 않나. 징글 맞더라고요. 서로 좋았을 때에는 좋은 모습만 보게 되지만 안 좋았을 때에는 본연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어머니가 친정아빠 병원비를 네 돈으로 낼까 봐 벌벌 떠시더라. 그래서 내가 날이면 날마다 우리 아빠 병간호하러 다니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데 너도 거기에 동의하면 내가 이혼해줄게.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어쩌다가 엄마가 감정에 휘말려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나온 게 아닐까? 진정해. 자기도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예민한 거야. 엄마도 자기를 좀 더 이해해주면 좋으려만 다들 그렇잖아.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너도 어머니가 한 말이 얼척없다고 생각한 거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지. 아무튼 난 우리 아빠가 저런 위급한 상황에 있어 저런 말을 하다니 용서가 안 돼. 너희 집 식구와는 다시는 상종할 일은 없을 거다. 그래 알고 마음에 안 들면 나랑 이혼하자. 남편은 이혼 말은 꺼내지도 말라며 제 뜻에 따를 테니 진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딱 2주 만에 거짓말처럼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동서말에 의하면 친정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신우이가 좋아 죽고 못 살더래요. 아이고 어차피 갈 사람은 빨리 갔었어야지. 자식 고생은 다 시키고 가셨네. 병원비만 해도 수천만 원일 텐데 지금이라도 갔으니까 그것도 어디냐. 사실 친정아빠의 병원비는 중간정산도 아빠가 저를 통해 직접 결제하셨고 나머지도 하라며 미리 통장을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친정아빠의 병원비로는 단 한 푼도 저나 남편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친정아빠의 장례식에 무슨 좋은 일도 아닌데 밝은 모습의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저에게 그랬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너 때문에라도 좋은 곳에 가셨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가식 덩어리였어요. 그때 동서가 저에게 또 말해주었어요. 형님, 세상에 시어머니 너무 웃기잖아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었길래 수천만 원이나 하는 병원비를 다 댔냐면서 그것만 계속 아주버니한테 묻고 있더라고요. 경황이 없는 나에게 그런 말도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동서는 제게 또 그러더라고요. 형님, 아버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어요? 그 돈은 형님이 다 물려받으시잖아요. 동서가 그게 왜 궁금해? 그러자 당황해하며 동서가 그랬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도 아빠가 돈이 없으셔서 형제들이 다 모아서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 아빠가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신경 쓰게 하지 않는다고 나름 준비를 하셨더라고. 좀 넉넉히 있었어. 그 말을 동서가 또 쪼르르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알린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벌떼처럼 몰려들더라고요. 아직도 껄끄러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그러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한테 미안했었다. 네가 그 일로 아직도 나한테 서운한 마음 있을 텐데 이젠 풀어라. 너는 나한테는 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아니냐. 내가 이젠 자라마. 우리 잘하고 살자. 그러자 함께 왔던 시누이가 그랬어요. 그래요 언니. 저도 미안해요. 언니한테 말 함부로 한 거 사과할게요. 그래서 언니한테 엄마랑 내가 사과하는 의미로 명품 스카프 사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가 갑자기 사과를 한답시고 수십만 원짜리 코딱지만한 명품 스카프를 사오다니. 저는 이런 거 돈 주고는 절대로 못 사거든요. 별로 달갑지 않은 선물이었지만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엊그제부터 허리가 그나저나 아프지 않겠니? 내가 병원에서 10만 원씩이나 한 주사를 맞아야만 걸을 수가 있어서 말이다. 척추협착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가 좀 어디 잘하는 병원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참 웃겼어요. 수술을 병원 알아봐 달라니 신이가 거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언니랑 오빠한테 말하지 않은 거래. 우리 엄마가 우리 조카들 키우느라 골병이 드셨다네요. 그러면 아가씨가 어머니 병원을 찾아다 드리세요. 그러자 신이가 깜짝 놀라며 그랬어요. 언니, 제가 좀 바빠서 그래요. 그리고 언니, 제가 이자는 넉넉히 드릴 테니까 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투자클럽 모임에 들어갔는데요. 투자금을 기본으로 5천만 원을 들고 와야 하거든요. 내가 친정아빠 유산 상속을 꽤나 많이 받은 줄 알고 쫓아온 것이었어요.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오빠한테나 물어보던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뭘 그러냐? 아직도 삐진 거냐? 미안하다고 하지 않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숭어리한테 돈 좀 빌려줘라. 숭어리는 투자를 해서 좋고 넌 이자 받아 먹어서 좋지 않겠냐? 어머니, 그만한 돈은 제게 없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자 끝까지 제게 그러셨어요. 그래, 네가 그 큰 돈을 단박에 선뜻 내주겠다고 하겠냐? 하루쯤 더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을 줘. 알았지? 라고 하며 신이와 함께 돌아갔어요. 어쩐지 참 이상타했습니다. 사과 선물이라며 명품 스카프를 사오길래 웬일인가 했었네요. 그날 저녁에 늦게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또 그랬어요. 자기야, 어떡하지? 왜? 자기 장인어른한테 받은 돈 조금 있지? 그거 몇 푼 안 돼. 그러지 말고 승욱이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행복주택을 시청해서 세대주거 되어야지 청약을 할 수 있다면서 보증금을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야. 어이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 한꺼번에 날 잡아서 약속을 했나 했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왜 그래? 장인어른 유산을 상속을 받아서 돈이 빵빵하게 있는 줄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어머니나 아가씨나 도련님이 나한테 벌떼처럼 달려든 거야? 그러지 말고 승욱이한테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지만 자기한테는 별로 큰 돈은 아니잖아.
이럴 때 시댁 식구들한테 생색도 내고 좀 좋아. 생색 좋아하고 있네. 당신 장인이 말기암에 곧 죽어가는데도 어머니랑 아가씨가 뭘 했는지 잊었어? 그러니까 그때 미안해서 너한테 꼼짝도 못하잖아. 승욱이도 오죽 너한테 직접 말도 못하고 없는 돈에 내 밥까지 사더라.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줘라. 돈 많이 처쟁겨져 있는 네가 도와주지 그래? 참 남편이라도 말귀가 안 통했어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는데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러냈어요. 형님, 아가씨가 그러는데 형님한테 명품 스카프를 선물했다면서요? 왜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형님한테 명품 운동화 사왔어요. 형님 사이즈가 240 맞죠? 동서, 왜 이래? 동서가 왜 나한테 이런 비싼 선물을 다 하고? 형님, 그동안 제가 미안했어요. 맨날 시어머니한테 친정, 김장을 갖다 드렸으면서도 형님한테는 한 포기도 못 갖다 드렸어요. 저랑 자주 만나서 친해져요. 그러자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 동서가 혼수를 해올 때도 아가씨한테는 명품백을 줬으면서 나만 건너뛰었잖아. 그래도 뭐 불만은 없었는데 주는 거니까 잘 받을게. 친하게 지내자는 말에는 동의하네. 그때서야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한테 1억만 투자하세요. 이번에 요가 교실을 창업하려고요. 역시나 동서도 돈 타령이었어요. 제가 친정아빠 유산을 대단히 많이도 상속받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친정아빠 유산을 받아서 그동안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웃돈 얹어서 주고 산 분양권으로 제 명의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거기에 다 쏟아붓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돈인데 거기 시댁 식구들이 목매달.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다 말해주고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지만 행여나 앞으로 생기더라도 전혀 빌려줄 생각은 없으니까 알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또 수술하는 병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아빠 병간호할 때는 아들 등에 빨대 꽂을까 싶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시더니 왜 멀쩡한 허리병이 생겼다며 며느리 등골 빼먹으려고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날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태연히 말하는 저에게 놀라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명품 스카프를 사과의 의미로 선물하지 않았니? 선물만 하시면 뭐예요? 반성을 하셨으면 태도를 바꾸셔야죠. 며느리 등에 빨대 꽂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저처럼 아들이나 딸한테 대우받으세요. 저도 친정아빠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쳤다고 내 부모도 아닌데 그 생고생을 하겠어요? 뭐야? 저한테 다음부터는 이런 일로 오시지 마세요. 제가 은행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가씨도 도련님도 그리고 동서도 그러네요. 다들 돈 달라고 펄대처럼 몰려와요. 당분간 돈 문제이며 저도 들을 말씀이 없으니까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야물딱지게 할 말을 다 하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는 뭐라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 하시더니 돌아갔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나머지는 남편에게 다 해결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더 이상 제게 와서 돈 말은 꺼내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이혼은 무서웠는지 서울설기였고요. 돈이 자존심이 되어버린 세상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